안녕하세요. 마음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함께 책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탈로 칼비노의 우주 만화 작품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마음서재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칼비노는 우주론적 현상들을 인간적인 감정의 언어로 번역해내며 과학적 사실을 문학적 진실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연금술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오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깊고 광활한 우주 공간,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빛의 하모니 속에 여러 은하가 저마다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가 우주 식민지화를 이룬 24세기, 다양한 종족과 문명이 공존하는 별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립니다. 주인공은 우주 탐사선 아스트라의 젊은 파일럿이자 과학자 라이아 벨몬트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천문학자의 꿈을 안고 우주로 나왔으며 그 상실감을 우주 너머 미지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아스트라에는 라이아 외에도 선함보다 신중함을 중시하는 수석 엔지니어 조셉, 행성 생태계에 온 마음을 쏟는 생물학자 미카, 가족을 잃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보안 책임자 다이애나, 그리고 AI 전문가이자 인공지능 동료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에밀이 함께합니다. 5명의 승무원은 서로 전혀 다른 상처와 이야기를 안고 있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하나의 팀이 됩니다. 어느 날 아스트라는 신호도 없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미지의 소행성대에서 빛나는 구조체를 감지합니다. 탐사선을 가까이 보낸 순간 뜻밖에도 선상 전체가 급속한 워프 에너지에 휘말려 노벤시아 행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행성은 예상 밖의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며 하늘에는 형형색색의 구름이 춤추고 땅에는 생명체가 자유롭게 숨쉬는 인류가 본 적 없는 신세계입니다. 탐사를 시작한 팀은 행성 한복판, 고대 문명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광대한 유적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빛을 머금은 수정 같은 유물이 있었고 그것이 에테리움 수정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에테리움의 빛이라 불리는 위대한 외계, 지성체와 연결된 열쇠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주시장에서 유물, 밀거래와 불법 사냥을 일삼는 조직인 치타르 연합이 나타나 이 유물을 탈취하려 합니다. 그들은 아스트라를 추적하며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팀 내부에도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라이아는 유물에 집착하며 이 안에 어머니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조셉은 당장 돌아가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주장합니다. 다이애나는 행성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편 미카는 유적과 생태 보호의 관점에서 조심스레 한 발짝 더 나아가길 권유합니다. 에밀은 AI와 인간의 협업이 이번 임무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승무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려 노력합니다. 점점 갈등이 고조되던 중 탐사팀은 유적 내부 깊은 곳에서 에테리움이라 불리는 외계 지성체와 연결됩니다. 에테리움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이미지와 의식 공유를 통해 다가왔고 이 행성은 여러 문명이 지나갔고 인류도 이제 다음 문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곧 인류가 초월적 존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경고이자 초대였지요. 이 계시를 통해 팀원들은 마음을 모아 다시 결단합니다. 조셉은 함선을 수리하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며 라이아는 유물의 파괴 대신 보존을 선택하고 다이애나와 미카는 생태계 보호와 유적 보전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에밀은 AI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승무원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술적 기반을 다집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서로의 슬픔과 상처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인간으로서의 연대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시타르 연합이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자 팀은 에테리움이 알려준 공명의 원리를 적용해 방어막을 강화하고 적의 장비를 무력화합니다. 전투 도중 라이아는 적 리더와 맞서 싸우지 않고 설득하려 애쓰며 이 유물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이때 밀렵단도 그 결의에 마음이 흔들려 유물을 놓고 후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아스트라 팀은 유물을 본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관련 학문과 세계 협의체에서 공론화되도록 조치합니다. 그런 가운데 라이아는 우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며 자신이 꿈꾸던 과학자가 아닌 마음을 잇는 탐사자로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다이애나는 가치 있는 것은 서로를 지킨다는 것임을 깨달았고, 조셉은 팀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술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얻으며, 미카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책임감을 확신합니다. 에밀은 AI와 인간이 동반자로 나아가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수리를 마친 아스트라가 다시 우주의 미지로 출항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라이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나아갈 겁니다라고 독백을 남깁니다. 에필로그처럼 흐르는 이 말은 독자들에게 우주 만화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여운을 전해줍니다. 우주 만화는 12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는 우주론이나 천체물리학의 특정 현상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하지만 칼비노의 진정한 관심사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불러일으키는 인간적 상황과 감정입니다. 주인공은 우주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을 경험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의 회고를 통해 독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주인공의 무한한 기억은 오랜 삶을 살아온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조응하며 그의 회고적 어조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적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칼비노는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개인적 기억의 층위로 끌어내림으로써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감정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달이 아주 가까웠을 때는 이 작품집의 백미 중 하나로 달이 지구에 매우 가까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상실의 은유로 기능합니다. 주인공이 달에 올라가 우유를 채취하던 시절의 회상은 청춘의 순수함과 첫사랑의 아련함을 담아내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달이 점점 멀어져 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잔한 은유로 읽힙니다. 모든 점이 한 점에 있었을 때는 빅뱅 이전의 상황을 다루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점에 압축되어 있던 시절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의 고독과 소외에 대한 은유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칼비노는 그때는 누구나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고립감을 우주적 차원에서 조망합니다. 달의 색깔에서는 달이 여러 색깔로 변화하는 현상을 통해 인식의 상대성과 기억의 불확실성을 탐구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과 직결되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합니다. 칼비노는 과학적 사실을 문학적 소재로 활용하면서도 결코 과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학적 개념들을 인간적 감정의 언어로 번역해내며 추상적인 우주론적 현상들을 구체적인 생활 경험으로 치환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인위적 경계를 허물며 지식과 감정, 이성과 감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음서재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통합적 사고가 의미 깊습니다.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려는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데 칼비노의 작품은 이러한 욕구에 대한 문학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인간적 감정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 만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개인의 존재를 우주적 맥락에서 조망한다는 점입니다. 주인공은 우주의 역사 전체를 경험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설정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개인의 미미함과 동시에 그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동시에 부각시킵니다. 마음서재 독자들에게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존재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존재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감정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칼비노는 우주적 스케일과 개인적 경험 사이에 긴장을 통해 존재의 역설적 성격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기억은 우주 만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무한한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가진 살아있는 경험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시간의 직선적 흐름을 거부하고 기억의 순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니어 독자들의 경험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집니다. 칼비노는 이러한 기억의 힘을 우주적 차원에서 형상화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이 가진 우주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의 통찰은 마음 서재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게 합니다. 칼비노의 우주는 결코 차가운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 질투와 경쟁, 우정과 배신으로 가득한 인간적 공간입니다. 달이 아주 가까웠을 때의 삼각관계, 벌레의 기원의 진화론적 경쟁, 수성의 태양의 우주적 놀이 등은 모두 인간관계의 보편적 패턴을 우주적 스케일에서 재현합니다. 마음 서재 독자들에게 이러한 접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삶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패턴들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차원의 보편성을 가진다는 인식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사랑과 이별, 우정과 갈등이 우주의 근본적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칼비노의 상상은 개인적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 만화가 독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상상력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 제약과 합리적 사고에 익숙해지지만 칼비노의 작품은 상상력이 가진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를 일깨워줍니다.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칼비노의 접근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달이 가까웠던 시절의 일상적 풍경,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을 때의 친밀함, 은하계의 형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드라마 등은 모두 상상력의 힘으로 재창조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상적 재창조는 마음서재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창조적 에너지를 회복하게 합니다. 칼비노의 언어적 성취는 과학적 개념들을 서정적 언어로 번역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는 추상적이고 차가운 과학적 용어들을 따뜻하고 구체적인 인간적 감정의 언어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변화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과학과 문학,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근본적 통합을 지향하는 철학적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은 서로 멀어져가는 그리움으로, 중력은 끌어당기는 사랑으로, 빛의 속도는 만남의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경험으로 치환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적 현상을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이해하게 합니다. 우주 만화에서 죽음은 종료가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주인공은 우주의 역사 전체를 경험하는 불멸의 존재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와 소멸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죽음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뒤흔들며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에게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욱 절실해지는데 칼비노는 개인의 죽음을 우주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합니다. 개인의 존재가 끝나더라도 그 존재가 남긴 흔적과 영향은 우주의 일부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화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고독과 연대의 변증법입니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느끼는 개인의 고독감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도 타자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인간적 욕구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고독과 연대의 긴장은 독자들의 경험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고독감은 단순히 사회적 고립감을 넘어서 존재론적 차원의 외로움입니다. 칼비노는 이러한 고독을 우주적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개인의 외로움이 가진 보편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도 타자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인간적 욕구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시간의 절대성을 부정했듯이 칼비노는 기억 속에서 시간의 직선적 흐름을 부정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기억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순간이 영원한 현재의 차원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인식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과거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입니다. 칼비노는 이러한 기억의 현재성을 우주적 차원에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현재 속에 살아있으며 그 순간들이 모여 현재의 자신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화를 읽은 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우주 이야기처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과학적 현상에 비유하여 서술해보면 개인적 경험이 우주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을 빅뱅에, 결혼을 행성의 형성에, 자녀의 독립을 위성의 궤도 이탈에 비유하여 회고록을 써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 다큐멘터리와 문학 작품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구성해보는 것입니다. 우주과학에 대한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토론하면 지식과 감정이 통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기억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 만화는 나이가 들어도 상상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개인의 경험이 우주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깨달음은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칼비노의 작품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되며 상상력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화가 독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읽어야 할 세계문학을 가져오겠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